안녕하십니까, 이용익 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조정계산서 양식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 마무리 단계에 세액계산 마무리 단계에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자, 양식 보시면 이 양식은 뭐 늘상 바뀌긴 하지만 번호상의 문제니까 그 양식 그대로 변하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인세, 산출세 계산 끝나고 최저한세 계산 다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보시면 101번의 결산서상의 단계 순서는 그래서 소득 조정금액이 102번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상에 15양식 입금산입과 송금산입 합계, 송금산입, 입금산입 합계 여기 옮겨다 적는 거죠. 그래서 차감 소득금을 구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상에 기부금의 한도 초과 발생하면 이 한도 초과액을 이 105번란에 옮겨 적습니다. 결손난 내에서는 한도 초과 생기겠죠. 이러한 기부금은 5년간 2월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기부금이 과거 연도에 부인된 금액이 그 당시에 결손이 났다든지 한도 미달에서 부인된 금액은 원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당기의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하죠. 송금 추인액을 여기다가 106번란에 적는 겁니다. 여러분 21호 양식이 26번에 송금 추인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107번에 각사업대의 소득을 구하고요. 그럼 이 각사업은 소득 2월 결손금이 이제 있습니다. 이 2월 결손금이 조금 내릴까요? 이 월 결손금은 우리 세법 상문에는 과거 10년치 결손금이 되는데 실제는 10년이 아니고 2008년도에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단기에 올해가 2018년도잖아요. 그럼 공제 대상이 된 결손금은 09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 15, 16, 17년도니까 과거 9년치 결손금을 여기서 공제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그 자본과 정익 50호 갑지사항의 2월 결손금 금액 중에서 단기 공제 요걸 여기다 적습니다. 공제 예상 금액 여기다가 결손금란에 적는 거예요. 되셨나요? 따로 50호 양식 갑재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13번 금액 여기 적습니다. 이월수. 자, 이때 유의할 것은 다 적는데 그 중소기업은 다 적지만 비중소기업 등은요. 결손금은 이 각 사업도의 소득금액 108번 금액의 70%만 적습니다. 한도란 얘기죠. 비중소는 깜빡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러면 단기 공제액 자체를 70% 적는다는 얘기죠. 50% 양식 갑지에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깜빡 실수하시면 그냥 틀려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 과거 9년치 결손금 중에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공제할 건 먼저 공제하면 되는데 비중소기업은 2월 결손금이 많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이 70%만 합니다. 그러면 미공제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2월 되죠. 예를 들어서 각 사업의 소득금액이 10,000원인데 공제 대상 2월 결손금이 만약에 15,000원이라고 치죠. 그럼 이 법인이 과세 중소기업 같으면 과세 표준은 10,000원에다가 10,000원을 다 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중소기업 같으면 10,000원에다가 공제금액 이 10,000원에 몇 프로죠? 70%만 하기 때문에 3,000원의 과세 표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취지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결손난 금액의 30%는 경영진의 책임이니까 법인세 납부하라 이 뜻이 되겠죠.
결손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손금요. 그 다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가 있다면 적습니다. 그래서 과표 구합니다.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일반 법인은. 그 다음 밑에 159번의 선박표준이익은 톤세 제도인데 톤세 제도를 하는 해운기업만 적지 톤세 제도 안 하는 회사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표를 113번 옮겨줬고 세율 곱해서 산출세율 구하고 지점유보 소득은 요놈은 이제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에 이제 유보된 소득 중에서 일정 소득을 넘는 금액은 법인세 과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출세를 구합니다. 그 산출세를 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출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글씨가 흐릿한데 요놈은 이제 8호 양식 갑지에 앞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210번에 합계 금액이 있죠. 그 최저한세를 적용한 후에 나온 금액 여기다 적는 거란 얘기죠. 8호 양식 갑지에 있는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210번, 번호가 211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는데 합계 금액 옮겨줘요. 대상 금액, 공제 금액을 적는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최저한세를 다 적용하고 난 뒤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적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번에서 121번 뺀 거, 120번이 차감세액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0번에서 121번 뺀 거예요, 여기죠, 요거. 그러니까 123번이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요놈이 이제 8호 양식 갑지의 여기 이제 150번이 됩니다. 1페이지에. 대표적인 예가 외국 납부세액 공제고. 최저한 적용 안 받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R&D세 공제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이제 구호 양식의 가산세 명세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증빙불비 가산세 있죠. 이런 내용을 적어서 이제 가감계입니다. 이 가감계가 이제 일종의 이제 총부담세이 되는 개념이죠. 1호 양식에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뒤에 기납부세액이 중간연합세액이죠. 연도 도중에 12월 말 법인의 경우는 8월 말까지 중간연합세액이 적고요. 128번에 원천납부세액, 뭐 수지부가세액이 있으면 적고요. 거기다 소개를 내고 신고 납부하기 전에 가산세 미리 내면 전체 가산세를 요 134번에 난 가산세를 미리 납부한 거 되니까 여기 빼는 개념인데 이것도 잘 없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 실무에서는 중간연합세액과 원천납부세액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냅니다. 이게 기납부세액이 되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기납부세액에서 가감계인 120 이런 가감계세액이 있죠. 125번 가감계에다가 그 기납부세액을 뺀 게 차감납부세액은 맞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있죠. 이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어요. 여기 상단에 여기 이제 그 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글씨가 작긴 한데 이제 8호 양식의 을지에 나와 있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이쪽을 갖다가 맨 하단의 세액을 여기다가 189번 세액을 여기 적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125번의 가감계에다가 기납부세액을 빼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것이 차감납부할세액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세로로 동그라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양식 따로 없습니다. 요거 이제 뭐냐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 중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가세인데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건물은 없고 비사업용 토지 주로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얘가 나대지로서 예를 본다면 나대지로서 건축물이면 대지로서 재산세가
종합 합산과세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일반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10%더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실무에 잘 없는데 혹시 연도 도중에 제 강의 들으면서 그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든지, 물론 이제 건설회사의 분양용 주택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별로 그러니까 주택법원은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럼 나대지, 맨 땅을 팔았는데 대지를 팔았는데 이 재산세가 매년 7월달하고 9월달 납부하는데 9월달이 토지분이에요. 토지분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 10%더 내는 거예요. 요걸 이제 등기된 자산과 미등기 자산 적어서 과표가 세율은 10%입니다. 산출세인데 감면세가 없어요. 뭐 배분세도 없고요. 그래서 이 본세인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에다가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를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가 따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강의를 갖다가 들으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 미완료 소득 적어서 세금 나온 금액을 더해서 뭐 가산세가 있으면 다 하고 여기다 납부할 세액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인세 합정이죠. 여기 차감납부세 134번 보이시죠? 밑에 들어가면 합쳐집니다. 그래서 차감납부세 134번에다가 토지도 양도소득세 150번 더하고 미완료 소득 더한 금액이 차감납부세액이 총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경정세액 공제에 있으면 빼고 분납세액을 계산해서 이 분납세액은 전체 세액에다가 가산세 등은 124번의 가산세 빼고 133번의 가산세도 여기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빼고요. 그다음 145번에 이제 여기 나온 가산세 빼고 여기도 가산세는 전부 다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131번 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131번은 신고납부 전에 가산세 되겠죠. 어쨌든 간에 나온 세금 금액을 갖다 분납세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할 때는 분납세액 금액을 여기 구하고요. 2,000만 원 초과할 금액은 뭐죠?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차감납부세액을 구해서 납부합니다. 사모 양식이 어떻게 본다면 전체 금액의 총괄 직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모 양식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